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안내서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또는 이 마술이 어떤 마술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훌륭한 강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예 마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하루 만에 끝나는 카드 마술 용어 정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 게 정확히 뭐냐? 오늘은 마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내가 차근차근 어떻게 마술을 공부하고 연습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할 곳은 바로 카드 잡는 방법부터입니다. 그래서 카드 잡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왼손이 메카닉 그립으로 잡고 오른손이 엔드 그립으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중에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카드를 이렇게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마술사분들 중에서도 왼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메카닉 그립을 오른손으로 잡고 비들 그립은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왼손잡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마술을 시작하신다면은 오른손잡이들과 똑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많은 마술 기술들은 오른손잡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거울 보는 것처럼 좌우 바꿔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오른손잡이 분들이 이거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왼손잡이 마술사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분 강의 영상을 보면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왼손 메카닉 그립으로 잡고 오른손 비들 그립으로 잡아주면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술을 하면서 좀 더 쉬워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른손잡이가 더 편한 동작이 있고 왼손잡이가 더 편한 동작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연히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랑 반대로 카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카드 섞는 거 이렇게 섞거나 이렇게 섞거나 어차피 처음엔 다 어려워. 힌두 셔플 이렇게 섞거나 똑같아.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워. 왼손잡이 분들이나 오른손잡이 분들이나 이 마술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이 문외한이 맞아요. 우린 어차피 이 기술이 다 어려워.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라면은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연구된 쪽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여러분들이 카드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카드랑 친해져야 돼요. 카드랑 어떻게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카드의 목적이 뭐죠? 게임을 하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용도에서의 본질은 뭐냐? 바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드 섞는 거를 싹 보여줄게요. 오버핸드 셔플은 우리가 평소에 섞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섞지 않고 이렇게 섞거든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카드를 이렇게 섞어요. 카드를 짧은 방향으로 세워서 섞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얼과 한이 담긴 이 섞는 방법을 하지 못할 망정 그 어디 양 것들의 그런 문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섞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이유가 간단해. 왜 오버핸드 셔플을 해야 하냐? 이걸 기준으로 카드 마술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어요.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마술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짜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섞는 대로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마술을 하고 싶고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그 사람들 방식,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야 되는 게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핸드 셔플을 연습을 하시는 게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편해요. 이렇게 섞는 거가 되게 동작이 커. 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니까 카드가 움직이는 양도 많고 거리도 길고, 그런데 이렇게 섞으면은 훨씬 빨라요, 섞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의외로 괜찮은 셔플입니다. 그래서 오버핸드 셔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리플 셔플입니다. 리플 셔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셔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셔플이냐? 이렇게 들어간 셔플입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드르르륵
정리. 이런 셔플을 리플 셔플이라고 하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리플 셔플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이 테이블에서 하는 리플 셔플입니다. 이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이게 더 쉽습니다. 허공에서 하는 리플 셔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에서 하는 리플 셔플이 나중에 더 많은 기술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카드를 섞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카드를 섞게 되면은 나중에 기술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테이블에서 섞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힌두 셔플은 이렇게 섞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 셔플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는 이거를 힌두 셔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힌두 셔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 셔플은 위에서 아래로 잡고 섞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잡고 훨씬 더 가벼운 느낌으로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컷입니다. 컷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손과 테이블에서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손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손에서 테이블로 컷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테이블에서 테이블로도 컷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카드 섞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카드랑 친해지지 못한 마술사는 카드 마술을 할 수 없어요. 카드와 친해져야만 이 카드를 이용한 다른 손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그 손기술들을 이렇게 익힐 수 있어야만이 관객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술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카드부터 섞으세요. 그런데 그냥 막 섞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식대로 오버핸드 셔플, 리플 셔플, 힌두 셔플, 여기까지는. 그런데 솔직히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섞으면서 친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마술사스러운 동작을 통해 카드와 친해질 겁니다. 플러리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팬은 카드를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펴주는 걸 의미합니다. 카드를 펼칠 때 얼마나 이렇게 균일하게 펼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좀 예쁘게 만드는 맛이 있는 그런 이제 플러리시고요. 스프레드는 카드를 펼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왼손에서 카드를 밀어내면은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물론 이렇게 손 안에서 스프레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은 카드를 드르르르르르 떨어뜨리는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를 드리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프링은 드리블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스프링을 떨어뜨리는 거라면 스프링은 반대로 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프링은 쏴주는 겁니다. 카드가 구부러지는 방향이 다르죠. 얘는 스프링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드리블은 살짝 이 방향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다면 샬리의 컷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샬리의 컷은 한 손 컷으로 유명하죠. 원핸드 컷. 이제 많은 분들이 샬리의 컷을 찰리어 컷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찰리어 컷. 하지만 이제 이 샬리에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플러리시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술사만의 독특한 동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술사만이 할 수 있는, 정확히는 마술사들만이 연습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러리시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게 될 겁니다. 카드 마술 필요 없어. 스프링 한번 하면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놀래요. 오,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술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기에 좋은 마술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키카드라는 마술인데요. 입문자분들에게 이 키카드라는 원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요. 입문자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찾아봐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연출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이 연출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키카드는 별로지, 그거는 별로인 마술이야 라고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 마술을 잘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카드는 훌륭한 마술이에요. 고른 카드 찾는 마술에서 키카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마술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해. 다 아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게 별로인 마술이다? 나는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하면 이 키카드 마술을 더 신기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입문자분들 역시 키카드 마술을 제일 먼저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술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래 빨간 글씨로 써놓은 단어가 있죠? 글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용어 설명했을 때 글림스를 빼먹었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글림스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글림스가 뭐냐면은 몰래 원하는 카드를 확인하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카드를 몰래 본다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카드를 몰래 본다던가. 근데 이 키카드 마술에서 이 글림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굉장히 신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글림스하는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키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글림스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술이라는 게 어떤 정교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올바른 타이밍에 그 기술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올바른 타이밍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시작점이 키카드를 글림스하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타이밍. 이때 내가 글림스를 하니까 관객들이 모르더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드 컨트롤입니다. 카드 컨트롤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카드를 섞으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카드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이라는 게 어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우리 뭐 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한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컨트롤이 개쩐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느낌 있죠? 현란한 손놀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셔플들이 있죠. 오버핸드 셔플이라든지 리플 셔플이라든지 힌두 셔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드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셔플을 연습한 이유가 그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쫙 연속으로 보여드리면은 카드를 한번 섞어주고요. 몇 번 떼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리플 셔플도 몇 번 해주고 몇 번 해주고 그리고 카드도 한번 섞어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스 4장을 이렇게 맨 위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카드 컨트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셔플하는 방법과 여기에서 카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드 컨트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 거는 바로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술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모방한 겁니다. 셔플 컨트롤은 원래 있었던 셔플을 모방한 거예요. 우리가 마술의 기술은 언제나 진짜가 있고 그걸 모방한 가짜 기술이 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이 진짜와 가짜를 최대한 일치시켜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이 카드 컨트롤을 통해서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카드 마술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포스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포스가 뭐냐면은 아까 에이스들이 있었으니까 에이스 스페이드를 가지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를 한번 섞어주고 여러분들 중간에서 멈춰주세요 한 다음에 멈춰 합니다. 그럼 멈추는 위치에서 에이스 스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동작들을 포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관객의 선택에 제가 개입을 하는 걸 포스라고 불러요. 이 포스를 제가 기본기로 선정한 이유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술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술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포스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요. 관객들은 생각도 못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은 마술사의 의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는 제 기준으로는 기본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확실히 있는 기본기예요. 왜냐면 컨트롤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카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긴장해서 버벅거리면서 자 스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고르는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포스 기술 연습은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마술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기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더라 싶은 기술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 턴오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더블 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이 리프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더블 턴오버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술은 뒤집는 기술이니까요. 더블 턴오버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되는 기술이냐? 6 다이아몬드를 내려놓고 신호를 주면 에이스 클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더블 턴오버입니다. 다음은 엠슬리 카운트입니다. 엠슬리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중간에 하나가 뒤집어져 있죠? 이 뒤집어진 카드를 숨기고 카드를 세는 걸 의미합니다. 센 4장이지만 실제로는 한 장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마술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어떤 소량의 카드로 진행하는 마술을 패키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패키트릭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위 에디션입니다. 자, 브라위 에디션은 어떤 기술이냐면요. 이거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A 4장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A 4장을 가지고 지금부터 마술을 해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중간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고 중간에 넣은 상태로 신호를 주면은 에이스 4장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브라위 에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라위라는 사람이 만든 기술이라서 브라위 에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장의 카드를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카드를 컨트롤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브라위 에디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익히게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블 턴오버, 엠슬리 카운트, 브라위 에디션 같은 이런 손기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초적인 그런 손기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관객이 보는 앞에서 그 기술을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어떤 마술을 배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좀 어려운 손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좀 더 어려운 기술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더 스프레드 컬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카드를 펼치는 동작 속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는 기술이고요. 팜! 손 안에 카드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이게 말은 단순하지, 손 안에 카드 숨기는 거.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난이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를 관객이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 그 부분이 어려워요, 팜은. 자, 패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는 보이지 않게 컷을 한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팜과 마찬가지로 패스 역시 관객이 그걸 느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위치와 체인지를 넣어놨는데요. 이제 체인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어서 각각의 체인지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려운 손기술을 넣은 이유는 체인지 마술을 할 때 관객이 카드를 보는 상태에서 기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앞서 보여드렸던 기술들은 관객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런데 체인지는 이걸 4클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써서 다른 카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꿔치기 하는 기술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대놓고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인지랑은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위치는 스위치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또 잘 잡아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팜과 패스처럼 관객이 느끼지도 못하게 기술을 써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손기술들, 중요한 손기술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술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기술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는 어떻게 연습해야 하느냐? 그 해답은 바로 기술만 연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은 언제나 맥락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언제나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마술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기술이라도 다른 마술 속에서 다른 모습이 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레드핫 마마라는 마술에 더블 턴오버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투 카드 몬테에도 멀티플 턴오버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이게 명칭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거든요. 여기에서의 이 기술과 여기에서 이 기술은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술은 다른 느낌이에요. 보이는 건 똑같아. 하지만 느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기술 맨날 기술 연습만 할 게 아니라 이 마술 속에서 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타이밍에 기술을 쓰면 좋을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술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호흡 역시 마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시선, 몸의 자세, 그런 모든 요소들과 나의 손기술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무시한 채 무작정 기술 연습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기술 쓰면은 티가 나요. 보이는 건 아니야. 기술 썼는데 잘 썼어. 진짜 자연스럽게 싹 잘 썼어. 근데 기술할 때의 호흡이랑 다른 마술의 요소들이랑 어우러지지가 않으니까 관객이 어째 방금 뭐 했나? 괜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기술은 마술과 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뭘 왜 기술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셀프워킹이라는 마술도 있지 않나요? 카드 마술에서 셀프워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건 바로 셀프, 스스로. 여러분, 물은 셀프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은 스스로 먹으라는 거잖아. 이 마술은 스스로 일어나는 마술입니다 라는 의미로 셀프워킹 마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마술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손기술이 필요 없는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셔플 컨트롤을 쓸 필요도 없고요. 엠슬리 카운트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마술사가 책에 쓰인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마술이 이 셀프워킹 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셀프워킹이 쉬운 마술이라는 거예요. 손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마술이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 손은 쉬워지지. 나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쉬워지지. 하지만 손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이제 손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관객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손기술을 쓸 때는 여러분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만 제대로 써도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셀프워킹 마술을 알아두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셀프워킹에만 미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셀프워킹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지만 그만큼 기술을 쓰는 마술들도 하셔야 좀 우리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실력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입문자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술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는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저는 마술한 지 반년도 안 된 분이 메모라이즈 스택이라고 부르는 카드의 순서를 전부 암기하는 기법을 연습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한 3년 차 되고 나서부터야 하는 기법인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연습을 하시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법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하셔도 무방해요. 그거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취미로 마술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손기술이든 셀프워킹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마술을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은 마술의 원리에만 집중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마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카드만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은 카드도 잘 다룰 뿐만이 아니라 관객들하고도 즐겁게 소통을 하면서 보냅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연습하냐? 관객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그거는 어떻게 연습하냐?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요.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들켜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직접 몸으로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단순히 영상 찍어가지고 SNS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마술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술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